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주 FM의 영주가 좋아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맹수지입니다. 9월 중순이 되면서 이젠 진짜 가을이구나 하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무더위가 가신 건 좋은데 웬 가을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지 농작물이 걱정이 되네요. 농민 여러분들 속상할 것 같아서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기상대 연결해서 한 주간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 먼저 소개해드리면 오늘 끝난 영주시 의회 임시회 소식 의장님께 들어보고요. 영주 장날 쇼핑몰 추석맞이 행사가 대성공하고 현재는 앵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명절 앞두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영주인 만나보는 순서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한 주 동안 영주를 돌아보고 꼭 필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영주는 지금 박가령 PD가 전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이죠. 2023년 영주댐 준공기념 건강걷기 대회가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영주댐 동호이주 단지 삼거리에서 개최됩니다. 걷기 대회는 동호이주 단지 삼거리에서 출발해 용미교, 용두교, 용마루 2공원을 지나 평은 역사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5km 코스로 진행되는데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대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경상북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참가자에게는 경품권, 간식, 기념수건이 제공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영주 시립도서관 자료실에서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체험 행사로는 세미라 꽃다발 만들기, 그림책 원화 전시가 준비되어 있고요. 도서 대출자에게 소소한 선물을 증정하는 추억의 뽑기판, 책 제목으로 끝말잇기, 독서 퀴즈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외에 더 자세한 일정과 궁금하신 내용은 영주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54-639-774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난 7월 수해 피해로 잠정 연기됐던 노래하는 대한민국 경북 영주시 편이 재개됩니다. 오는 9월 25일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본선 행사가 열리는데요. 예선 참가 신청이 오늘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영주시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주시청 홍보전산실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시니까요. 어서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본선 상금 대상 2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장려상, 인기상, 댄스왕은 각 50만원의 상금과 메달까지 수여된다 하니 신청하실 분들 서두르시고요. 아쉽게 사전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예심이 진행되는 9월 19일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소백 쇼핑몰 앞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예심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늘 17일 일요일 148 아트스퀘어 공연장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우수공연 콘텐츠 창작살랑 발락 별별 타령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소리꾼, 전통타악, 대금, 피아노, 베이스의 연주자로 구성된 창작살롱 발락이 전국 각 지역의 사설과 타령, 놀이요뿐만 아니라 창작 국악동요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 별별 타령을 노래하는데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대중에게 익숙한 가사나 선율로 재구성한 음악들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공연은 일요일인 17일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니 관람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주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0월 18일까지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홍삼 간식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관내 2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5,363명 대상으로 홍삼 간식을 1인당 30회 제공한다고 합니다. 간식은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홍삼 젤리 스틱 제품으로 선정됐는데요. 이 지원 사업은 2019년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중학생까지 확대 시행 중입니다.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체력, 면역력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가 좋아 금주의 핫이슈입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영주시 의회 제275회 임시회가 열려서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11일간 우리 영주시의 살림살이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을 텐데요. 영주시 의회 심재현 의장님께 임시회 처리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의회 의장 심재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 막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1건을 비롯해서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할 계획이었는데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시회 주요 처리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1년간 시민 여러분께서 제9대 영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예산안 2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몇 가지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개소를 앞두고 있는 영주시 어울림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영주시 어울림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주댐권 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비 67억 원으로 평인면 용일리에 설치한 영주 어드벤처 캐슬 운영을 위한 영주 어드벤처 캐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으로는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군과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및 각종 민간 위탁 동의안 또한 가결하였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이번 수해로 파손된 각종 시설물들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는지 추석을 앞둔 만큼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제일 관심을 좀 두실 것 같아요. 영주시가 1조 1,310억 원으로 편성을 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셨을까요? 예,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하천 및 공공시설 등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수해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고 추석을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며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 지원, 하천, 소규모 시설 및 농어촌 도로 등 수해 복구 공사 약 306개소 등 관련 예산안을 심의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노후 가로 등 교체 공사,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바닥 보강 공사 등의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며 심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서는 지평부에서 제출한 1조 1,310억 원 중 불급하거나 수해 복구 및 민생 안정과 거리가 있는 사업 예산 14억 7,7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저희 영주가조와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으로 임시회 사진도 함께 볼 수 있으십니다. 네, 열심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잘 맞춰주셨는데 다음 또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네, 최근에 영주댐 준공과 또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이라는 이 영주시에 큰 경사가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영주시 의회의 의정 활동 방향이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영주시의 오랜 수건이었던 영주댐 준공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은 그 결실을 얻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시민의 힘으로 실현된 것이라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쁨에 취했기보다는 이것이 영주시 번영의 시작이자 첫 단추라 생각하고 집행부와 함께 도약하는 영주를 위해 차근차근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완공과 조성 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성공적 입주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영주댐 준공 승인으로 영주댐 일대가 최초 계획대로 풍성한 볼거리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부석사, 소주소원과 무섬마을 등을 잇는 영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는 영주 시민들의 염원을 마음에 새겨 각종 경제 활성화 시책의 수립,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에 대한 대비와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문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벌써 이제 추석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민분들께 명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영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여 영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한가위 연휴만큼은 다사다난했던 지난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9대 영주시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 의장 심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조금 전에 끝난 275회 임시회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주시 의회 심재현 의장께 275회 임시회 소식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최양숙의 가을 편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노래 듣고 나니까 가을 내음이 듬뿍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에는 내일이죠. 16일 영주 시민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 건강 걷기 대회가 열려서 더욱 주말의 날씨가 궁금해집니다. 영주시의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날씨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동기상대 이상래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기상대 이상래입니다. 네, 먼저 지금 영주의 현재 날씨는 어떤가요? 네, 지금 영주는 흐리고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소강 상태인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내린 강수량은 6.7mm이며 어제부터 오늘 현재까지 24.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온은 22.9도, 체감 온도는 습도가 92%로 높아서 25.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람은 서풍이 초속 1m 내외로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16일 영주댐 준공기념 건강걷기 대회가 열리는데요. 비가 지금은 소강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 비가 어떻게 내일도 계속이 될지 그쳐야 할 텐데 주말 날씨는 어떨까요? 네, 주말까지 계속해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 저기압이 좀 예상보다 좀 느리게 이동하면서 오늘 저녁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16일인 내일 토요일 아침까지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6일 토요일 낮부터 17일 일요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16일 토요일 늦은 밤부터 17일 일요일 새벽 사이에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 내륙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질은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주말에 건강 걷기 대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날씨 들으시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비가 또 많이 왔죠. 그런데 지금 가을비가 또 내리고 있어요. 이 가을비가 농사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최근 가을 날씨가 작년 9월 이맘때 영주 날씨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작년 9월 중순 영주 날씨를 보면 16일부터 19일 사이 약한 비가 내렸으나 강수량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수 일수가 적고 맑은 날도 있어 올해 이맘때보다는 낮 최고 기온은 더 높았고 아침 최저 기온은 복사 냉각 효과로 더 낮았습니다. 작년 9월 21일과 22일에 영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8.3도, 문경은 8.9도, 단양은 9.4도, 봉화는 6.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9월 중순 영주의 최고 기온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5도가량 높은 15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구나. 선선하고 또 저녁에는 쌀쌀하기까지 한데요. 다음 주 날씨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18일 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는 20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20일 수요일 오후부터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확장하며 찬 공기가 유입되어 21일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지겠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토요일인 23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서 모두들 옷차림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단양이나 봉화에서 영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양과 봉화 지역의 날씨 전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단양과 봉화도 영주와 비슷하게 17일 일요일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 오늘 밤부터 16일 토요일 아침 또는 오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단양은 영주보다 1도가량 높겠고 봉화는 영주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9월 아침 최저 기온 평균값을 살펴보면 영주가 14.1도, 문경은 14.9도, 봉화는 12.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일 최저 기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극값 1위는 영주가 1987년 9월 27일에 2.0도, 문경이 1973년 9월 28일에 3.9도, 봉화는 1995년 9월 18일에 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상 네. 안동기상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날씨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기상대 이상래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의 맹수지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요즘 다들 추석 준비 한창이시죠? 지난 4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예정됐던 영주 장날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가 일주일 만에 조기 완판됐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큰 인기에 힘입어서 영주 장날 추석맞이 앵콜 할인 행사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영주 포커스에서는 영주 장날 쇼핑몰 할인 행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 장날 담당자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김지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김지연입니다.
네.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지난 4일에 시작한 영주 장날 쇼핑몰 원래 20 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는데 이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일주일 만에 조기 완판이 되고 그래서 앵콜 할인 행사까지 마련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폭발적인 반응에 내부에서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많이 놀랐고 저희 영주장날 쇼핑몰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 온라인 쇼핑몰 영주 장날을 보니까요.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한우, 쌀 이렇게 뜨던데 실제로도 이 상품들이 가장 인기가 있나요? 네, 영주하면 사과, 인삼, 한우가 대표 특산물이라고 생각들 하셔서 실제로 그 세 가지 품목은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꿀이나 쌀, 한과, 떡, 고추장 같은 가공 상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차 할인 행사 때와 비교해서 2차 앵콜 할인 행사에서 혹시 더 추가된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9월 13일 수요일부터 앵콜 할인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할인 품목이나 할인율은 뭐 채소 농축산품 30%, 축산품 25%로 동일한데 어제 14일자로 농축산품 품목 행사는 끝났고요. 축산품 행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다만 네. 본 행사 이후에 소정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추가 할인이기 때문에 축산 품목 또한 주말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이 앵콜 행사인데 시작한 지 또 이것도 하루 이틀 만에 농특산품 품목 행사가 끝났고요. 네. 축산품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앵콜 행사가 일단 며칠까지 진행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네. 알려주시죠. 며칠까지 진행이 저희가 되나요? 네. 22일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주말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들으셨죠? 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년 추석 때와 비교를 한번 해 보죠. 판매 품목이 어떻게 좀 비슷한지 아니면 올해 품목을 맞이해서 뭐 새롭게 판매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판매 품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추석 시즌은 아무래도 지인분들께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한 좋은 때이기 때문에 선물 세트 구성이 신규로 많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명절용 선물 세트 무엇을 선물할까 항상 고민인데 이 영주 장날 홈페이지에 가서 고민 해결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영주 장날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지금 할인 네. 행사를 하는 거지 평소에도 아무 때나 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네, 저희가 활성화 초반에는 설이랑 추석 명절 할인 행사에 주로 이용객들이 집중되었었는데, 명절 장날이 입소문한 이후에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 다양한 할인전에도 이제 이용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7월 영주장날 생일 축하 이벤트 때는 저희가 룰렛 돌리기 게임 같은 참신한 이벤트를 많이 준비해서 고객분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평소에 자주 이 영주 장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이용을 해 보시면 좋겠네요. 사실 저는 눈여겨 보는 상품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영주 특산물 하면 사과 아니겠어요? 네. 맞죠? 네. 네. 영주 사과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영주는 전국 대표 사과 주산지입니다. 2022년 기준에 3천 헥타르의 사과를 재배하고 있고 연간 7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주 사과는 소백산이 자리한 산지 가원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성숙기에 큰 일교차,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서 재배되어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영주 사과는 단단한 과육과 저온 저장으로 신선도가 오래가서 선물용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수도권 백화점이나 마트에 납품되어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영주 특산물들 영주 분들만 맛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주 장날 쇼핑몰 영주 시민 외에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영주장날 쇼핑몰은 누구나 회원가입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 사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그럼 많이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같이 누려야죠. 그럼 네. 영주 시민분들과 외지분들의 이용 구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통계상으로는 영주 시민분들이 45% 정도 이용하시고 관내 소비자분들이 55%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 그렇군요. 이미 관내 지역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군요. 네. 이렇게 네, 전 국민이 이용 가능하고 게다가 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장 참 특이하거든요. 영주 장날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사실 영주장내 쇼핑몰은 2006년에 영주시에서 오픈한 시청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운영한 지는 17년째이지만 제대로 활성화시킨 건 2020년부터입니다. 그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어려워진 농특산물 유통 시장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 유통 쪽에 저희가 힘을 싣게 되었어요. 그 네. 결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해서 그해 추석 명절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나 경북 시군 단위 지자체 중에 최초로 카카오톡에 입점하고요. 또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식품 유통교육 전문 기관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영주장내 쇼핑몰 운영과 홍보 마케팅 등의 운영 활성화에 본격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2022년 8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2년에는 약 7배인 55억을 달성하였고요. 현재 영주장날 쇼핑몰에는 영주에서 농특산품을 제조, 가공하는 130여 농가가 입점하여 3천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제 발빠르게 17년 전에 오픈을 하고 또 코로나 시국에 또 활성화시키셨는데 그럼 영주 장날에 입점을 하면 농가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장날 쇼핑몰에 입점하시면 경상북도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인 고향장터 사이소와 연계되어서 영주장날에 제품 등록하시게 되면 사이소에도 제품이 올라가서 같이 판매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영주시와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농가도 또 영주 시민분들에게도 모두 유용하겠네요. 할인 소식이 있으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들어가 보실 것 같거든요. 이후에 영주 장날 쇼핑몰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있으면 알려주시죠. 저희는 이제 10월 풍기인삼 축제랑 연계해서 풍기인삼 할인 기획전, 그리고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는 영주시 공식 인스타그램과 영주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맞이 행사도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할인 기획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판매 플랫폼을 이용하는데요. 농가들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요? 네, 영주장날 쇼핑몰에 입점하시게 되면 영주장날과 제휴된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대표적으로 쿠팡, 11번가, ssg.com, 그리고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이랑 제휴를 맺어서 저희 상품 API 연동을 통해서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영주장날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제휴몰에서도 동시에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쿠팡과 함께 제휴를 맺어서 영주시 전용 기획전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저희 오는 9월 18일부터 쿠팡 착한 상점에서 영주장날 쇼핑몰 전용관을 기획해서 판매할 예정인데요. 기획전에서 20% 할인하여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희 앞으로는 농가분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오픈마켓과 협업할 계획입니다. 영주에서 농특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하시는 농가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담장사님께서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자랑하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주의 특산품 있으시다면요?
영주 사과랑 인삼, 한우는 너무 유명해서 말하자면 입이 아프고, 네. 저는 영주 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 지인분들께 영주에서 나는 일품 쌀을 추천드렸더니 다들 밥에서 윤기가 난다고 영주 쌀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다들 영주 쌀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도 들으니까 막 지금 당장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들으셨죠, 여러분? 어서 다들 영주 장날 쇼핑몰 들어가셔서 특산품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스피드가 생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 영주 장날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장날 할인 행사에 관해서 김지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익종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 위해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줘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하나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줘도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를 사랑하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주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가 좋아하는 영주 F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영주 FM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랑 영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랑스런 출향인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영주시 정책자문위원, 영주 선비포럼 회장을 맡고 계시고 자랑스런 영주인상 수상까지 한 분입니다. 우리 코너 제목인 내 사랑 영주 그 자체인 분을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장세일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주 12남매 중 네 번째 장세일입니다. 와, 12남매 중 네 번째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먼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올해 75세로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해도 되죠? 괜찮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요. 이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도 혹시 그러면 영주와 서울 자주 오고 가시나요? 예, 금년에도 지난 9월 2일, 3일 우리 12남매가 고향 가서 부모님 산소 벌초하고 동네 어른들 식사 대접하고 올라왔고 지난 6일 날은 정책자문회의 참여하고 왔고 또 지난 5월 달에는 형제들이 또 산소 갔다가 오고. 그렇군요. 아니 혼자 그냥 가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12남매가 또 이렇게 자주 모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좋은 DNA를 주신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리고 현재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네, 이렇게 정정하고 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원동력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12남매를 놓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남자가 우리 아버님과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도 공휴일 또 4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정말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네, 부모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력을 좀 회장님이 이력을 한번 봤어요. 찾아봤는데 농어촌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하셨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력이 굉장히 많으신데다가 네, 특히 농어촌과 관련 활동도 눈에 띄고 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관련된 직책을 맡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에 입문한 게 참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문수초등학교 영주학교를 맡고 그때 당시에는 영주에 사립고등학교 시험도 안 치고 그냥 들어가는 학교가 있었고 공립은 농고가 있었어요. 네. 그는 부모님이 농고를 가서 그 부모님 말씀대로면 면석이라도 해라, 공무원 해라 그래가지고 대답하고 갔다가 우연찮게 제가 안동고등학교를 주변에서 전부 다가 친구들이 걸려 가다 보니까 임의대로 농업을 피해서 안동 인문고등학교 유학을 갔는데 네. 평생을 농업 공직에 산하단체에 몸을 담게 된 것 같습니다. 50년을 농업 관계 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와, 그렇게 이제 뭐 우연히 발을 들여도 쭉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되게 긴 기간 동안 계속 농업에 발을 들이시게 그렇죠. 됐네요. 여담이지만 제가 평생에 부모님 말씀을 2번 거역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영주 농고 가서 영주시 그때는 군청에 공무원 하게나 그래서 또 안동을 갔잖아요. 네. 안동서 안동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이놈이 공무원은 안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다르지만 공무원보다는 선생이 나으니까 안동 교대를 가서 교육 공무원이 되라. 그때 우리 당시에 내가 67년도 고등학교 졸업인데 우리 여건이 안동고등학교는 안동교대를 갈 수 없는 가면은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이런 데다 보니까 못 가는 그 2번을 고등학교, 대학교를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안 가 2번을 평생
거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거역이라고 이제 표현하셨지만 나중에는 부모님께서 보시고 이제 활동하시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인정하시고 되게 흐뭇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후회는 안 합니다. 지금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시 공무원이 됐고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려고 하는 교대를 안 갔기 때문에 그 통신대학을 3번 입학에 3번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박사다. 학사고 석사고 네. 박사다 얘기해서 그래서 농업공직에 있고 행정을 했고 농학을 했고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문수면 권선리 뒷골에서 자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 뒷골이 그러면 지명인가요? 문수면 건선이가 본인데 네. 건선이 본마을이 고랑골이에요. 네. 큰 마을이 큰 마을 뒤라서 뒷골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지명이죠. 큰 마을 뒤에 뒷골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장씨들이 뭐 주로 많이 살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에게는 이 50년, 60년대 영주 모습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좀 그때 영주 어땠나요? 제가 지금 48년생이니까 만 75세니까 50년대는 초등학교 시절 네. 초등학교를 4km를 걸어 다녔어요. 아, 걸어 다녔고 그다음에는 60년대 초에는 이제 영주중학교 그때가 4.19 혁명이 일어나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중학교를 시절을 보냈고 그때 혁명 공약을 외우던 기억이 나고 그때 또 영주가 낙동강의 시내를 거쳐가는데 그게 수해로 시내 지방이 터져가 시내를 덮쳤어요. 그때 5.16 혁명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공명사단을 이끌고 영주를 그 수해 복구를 해줘가지고 영주가 신시가지가 발생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1960년대까지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저도 뭐 들어서만 알고 있죠. 네, 저는 이후 태생이니까요. 근데 보릿고개가 그렇게 있었는데 농업 관련 직업까지 이렇게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행히 그때가 보릿고개가 심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DNA를 닮아서 부진하다 그랬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그 재산은 못 받았는데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등록금을 늦게 내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네. 보릿고개라는 걸 굶게나 이런 게 없었어요. 본인이 벌어가지고 남의 목숨을 살아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식들은 고생 안 시게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고 아니 12남매나 예. 되시는데 정말 부모님께서 대단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력을 쭉 보니 예. 서울에서 30년 공직 생활을 하신 이후에 예. 다시 고향 영주와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시 보게 된 영주의 모습 좀 어떻게 변화가 컸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30년 한 거는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했잖아요. 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시키는 일만 하고 싸움을 걸면 피했어요. 네. 고향을 집안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랬어요. 앞만 보고 시키는 일만 하다가 공무원 50대 초반에 명퇴직하고 산하단체에 가시면서 내가 농업계 총단체 사무총장을 한번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 네. 파워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고향을 크게는 경북, 작게는 영주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영주인들이 뭔 병이 올라오면은 뭐 배를 해준다든가 영주는 또 후배들이 뭐 진급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옆에서 푸싱을 해준다든가 그때부터 고향을 알고 고향을 도와주기 시작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 공무원 할 때는 1년에 한 번도 올 수가 없어요. 차비 들여가지고 고향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고향을 뒤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예. 또 연관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2022년도 기준 영주시 재정 자립도가 12.77%래요. 근데 예.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국비 예산을 매칭하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하셨다고요. 그래 사실 이제 국비 지원 역할은 이제 집사람이 만들 얘기인데 그런 걸 함부로 얘기를 해도 되느냐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네네. 이게
우리 집사 여자들은 돈을 얻어 가져와서 이렇게 주는 걸로 알았고 예산 이제 지역국 국회의원들이 예산 투쟁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영주 선미 포럼 하기 전에 대구 경북 농업 공직자 중앙부처 공직자 모임을 회장을 했어요. 그걸 만들면 경북에 많이 도움을 주다 고 2014년도에 영주시장과 영주국회 나왔대요. 이렇게 아니라 시장이 혼자 국회의원 돌아다니지 말고 영주 출신 공직자를 모아가지고 국비 매칭하는데 힘을 모으자. 그래서 영지 선비 포럼을 2014년도에 처음 발기해서 영주인들을 도와주고 또 영주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고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가 가교 역할을 해서 이제 처음에 농어촌 공사가 임원을 2010년도에 영주의 지역개발 사업을 70억을 지원을 하게 됐어요. 여담인데 이건 여담입니다.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내 중학교 한내 후배랬어요. 뭐 국회의원이 저보고 선배님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랬다가 70억을 딱 해주니까 그다음부터 호칭이 바뀌더라고요. 선배님. 그다음부터 내 호칭을 선배님으로 하고 그때 이제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이제 뭐 농산물 유통시설, 밭작물 저장시설 작년에 제일 큰 걸 했죠. 농촌 회박이라도 면부 개발하는 농촌 회박 사업이 434억 원을 우리 경북 인맥을 총동원해서 성공해서 이제 금년부터 3년간 433억 원이 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발전한 영주의 특산물은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회장님께서 직접 홈쇼핑에 출연하셔서 완판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집안도 좋은 것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 아닌데 늘 내 옆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후배가 홈쇼핑을 하는데 내가 영주니까 영주 사과를 해서 완판을 시켰고 네. 영주 한우 그다음에 영주 쌀을 홈쇼핑 하고 영주 시하고 자매 기련도 맺어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열정적이셔서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영주시 서울 사무소에서 영주 향후님들이 모여가지고 영주 현안이 베어링 산업단지가 몇 년을 고생하다 승리를 얻었고 영주 댐이 이제 준공을 보게 됐는데 베어링 산업단지도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어떻게 이끌어 가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산업단지를 해도 외부에서 자본이 투입 안 되니까 그거는 영주시장이나 영주국회의나 공무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주 칠양님들이 총동원해서 베어링 산업단지가 성공하도록 해야 되고 제가 농어촌 공사 있을 때 수면개발법을 발의해서 수면개발법이 있는데 이게 우리 댐이 되면은 수면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법을 활용하면은 큰 관광지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온 힘을 돋는 게 영주시나 영주 출향인들 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런 마음 항상 이렇게 또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 그러면 고향에 내려가시나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제 83세인데 그 인천에 사시는데 저매로 철도 공무원을 했어요. 공무원 하셔가지고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명절은 부모님 돌아가서 제일 큰 형님 댁에서 하고 그래서 지난 2일 3일에 고향에 가서 이제 벌초하고 산수 보고 동네 어른들 식사 대접하고 와서 이번 명절에는 인천에 계신 형님 댁에서 모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당일에 뭐 가시진 않아도 이렇게 또 다녀오시고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저희 영주 출향인 대표로 이번 주에 나오신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가 선생이나 공무만 돼도 잘 사는 집이에요. 보릿고기 그때니까. 그때 우리 친구가 서울 친구의 아버지가 서울 경찰서장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퇴직을 하고 고향에 와서 아주 한옥을 잘 지켜 내려갈 때 내가 뭔 말을 했냐면은 배우고 가진 사람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출세가 아니다. 출세는
내 친척, 내 주변 선후배의 고향을 같이 살게 하는 게 그 지도자가 배운 사람의 도리다. 그렇게 메시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출향인들이 영주 선불포럼 회원들이 사무관 이상이 한 25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을 위해서 한 가지씩 고향을 위해서 도와줬으면은 도움 준다는 게 예산을 가진 사람은 예산을 도와주면 예산 말고 안 가진 사람은 또 영주인을 키우는 것도 영주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이 영주에도 지금 저 장차관급이 뭐 육군 참모총장도 있고 많은데 사람을 끌어주는 게 예산 지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후배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장세일 영주 선비포럼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로 엮어가는 영주가 좋아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김형희의 인생곡에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우리 동네 라디오 영주 FM에서 보내드리는 영주가 좋아.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맹수지였습니다. 고개 넘어 걸어온 길 아련하구나.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혼자 가는 나의 인생길. 나 홀로서 있네. 찬란했던 태양은 노래되어 아름다운데 저 산 넘어가는 해야 대막 말면 다시 오거라. 서산 넘어 가던 해야 걸어온 길 아련하구나.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혼자 가는 나의 인생길. 덧없는 세월 속에 대막 말면 다시 오거라. 서산 넘어 가던 해야 서산 넘어 가던 해야